이승만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요구. 정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되자 가장 초조해진 인물은 이승만이었다. 아, 놔. 그동안 이승만은 미국과 한미 방위 협정을 맺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었다. 52년 3월 트루먼에게 한미 방위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요구는 트루먼에게 묵살되었고 이제는 아이젠하워에게도 묵살되고 말았다. 당시 미국이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유엔군의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잖아. 유엔군이 능력이 모자라서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됨? 때문에 미국은 이런 부분을 미국 국민과 의회에 제대로 납득시키기가 곤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럴수록 휴전협정을 방해하고 나섰다. 미국과 군사동맹 없이 휴전을 한다는 건 사형선고 임내다. 내가 휴전협상을 깽판치든지 해야지. 4월 부상포로의 교환이 시작되자 이승만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다. 미국이 휴전을 하더라도 남한 단독으로 북진 통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이런 이승만의 도발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주미대사와 외무부 장관을 시켜서 미국 정치가들을 붙잡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달라고 조르도록 했지만 이때도 미국은 모두 다 외면했다. 화가 난 이승만은 아이젠하워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이 병력을 철수시키더라도 남한은 단독으로 통일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훗날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의 이 편지를 두고 이렇게 평했다. 거친 말씨와 극단적인 어투의 편지였다. 세계를 경악시킨 방공포로 석방. 이승만은 더 과격한 쇼를 감행한다. 듣는 척도 안 하시겠다? 좋았어. 이번에는 제대로 깽판 좀 쳐보자. 반공포로 싹 다 석방시켜. 그렇게 명령을 하달받은 헌명들이 전국의 수용소로 파견됐다. 그들은 보초들을 영창에 가두어버리고 포로들을 석방했다. 뭐냐고 이게. 6월 18일 새벽 5시에 일어난 일이었다. 포로 심사 과정에서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들을 일방적으로 석방해버린 것이었다. 대구, 마산, 광주, 인천, 논산 등지에 수용 중이던 반공포로 34,000명 가운데 27,000명이 그렇게 탈출에 성공하게 된다. 다만 탈출 도중에 유엔군의 사격으로 6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개탄했다. 미국은 우방을 잃는 대신 적을 하나 더 얻었다. 또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대통령 재임 8년 기간 중 자다가 일어난 건 그때가 유일했다. 일본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한국에서 그때 발을 뺐을 것이다. 영국의 처칠도 강력히 비난했다. 이승만은 배신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당장 그를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시오. 이에 이승만은 이렇게 맞불을 질렀다. 그 늙은이는 아편전쟁이 끝났다는 걸 여태 모르시네. 하지만 이승만은 처칠을 늙은이라 욕했지만 사실 자기보다 겨우 4개월 연상이었다. 당시 다른 주요 인물들과 언론들의 평은 이렇다. 등에 칼을 꽂는 짓이다. 이승만 때문에 지옥문이 열렸다. 한마디로 대재앙이다. 이승만이 미친 개처럼 꼬리를 흔들어 휴전 협상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그래도 공산 측은 휴전을 원했다. 세계 여론이 들끓자 이승만은 곧 해명을 했다. 어차피 반공포로들은 다 우리한테 보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휴전이 조인될 경우 한국은 유엔군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승만은 휴전을 저지하기 위한 관심 끌기 수단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었다. 내 책임하에 명령했다 라는 기사의 사진이다. 이승만은 항의하기 위해 도쿄에서 날라온 클라크에게는 이렇게 해명했다. 내가 장군에게 미리 얘기해 주었으면 장군의 입장만 더 곤란했을 것 아니겠소. 황당함... 하지만 이런 이승만의 조치로 관심 끌기에는 성공했지만 휴전이라는 대세를 바꿀 수는 없었다. 공산 측은 투덜댔지만 이건 협정 위반입니다. 석방포로들을 다시 잡으십시오. 미국이 해명하자 쏘리, 우리는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의외로 쉽게 받아들였다. 그만큼 휴전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 그러나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7월 12일의 일이었다. 상호 방위 조약을 해줄 테니 휴전에 반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모든 군사작전권을 미군이 갖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승만의 진짜 목적은 여기에 있었다. 반공포로 석방은 북진 통일과 마찬가지로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기 위한 일종의 이벤트였던 셈이다. 다만 반공포로 석방의 대가는 분명 있었다. 휴전을 절실히 원했던 공산 측은 이승만의 휴전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국군을 강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런 이유로 발발했던 게 휴전 막판에 벌어졌던 금성전투였다. 이승만 절대 용서 못한다. 석방된 반공포로만큼 남조선 군인을 죽여라. 이 전투로 인해 국군은 2만 명 가까운 병력이 손실되고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나 되는 귀중한 영토를 상실하고 만다. 그리고 그 손실은 끝내 회복할 수 없었다. 불과 휴전협정 일주일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도 이승만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했다. 교활하고 임기응변의 재주가 있는 장사꾼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라를 국가적 자살행위에 몰아넣을 수 있을 만큼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평했다. 이승만은 너무 비협조적이었고 그가 고집을 부린 사례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공산국가 못지않게 이승만은 너무도 불만스러운 동맹자였으며 이는 아무리 심한 말로 비난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한국전쟁이 미소냉전 대결의 희생물이었음을 간과하고 있었다. 북한의 탱크에는 USSR이라는 소련제 마크가 새겨져 있었고 남한의 대포에는 USA라는 미제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휴전의 대가로 상호 방위 조약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란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체면이 서지 않을 수도 있는 성가신 요구에 불과하겠지만 냉전의 대리전을 치러야 했던 약소국의 입장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너무도 절실한 요구였다.